미국과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원론적으로 실적 우려 때문이다. 이거 누구나 다 예상했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풀이가 되지 않죠. 왜 오늘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많이 빠졌는지 현실적인 외신을 통해서 두 가지 분석해 보죠. 먼저 AFP 통신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외신을 볼 때요, 항상 제목을 먼저 보고 기사 내용이 어떤 거가 나오겠구나 한번 추측을 한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는데, 이번 AFP 통신 기사 제목에는 로빈훗이라는 뭔가 좀 정의로운 느낌을 주는 단어가 들어있고, 대신에 또 약간 반시장적인 금융거래세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좀 주는 느낌이 묘한데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인즉슨 EU 11개국은 로빈훗, 그러니까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FTT라는 우리말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금융거래세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11개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이를 반대하던 영국과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사이에서 진통을 겪어왔던 이 금융거래세 도입이 마침내 영국도 동의를 했고, 마지막 11번째 국가 에스토니아까지 찬성으로 이렇게 재의결이 된 것인데요. 아직 완전 가결은 아니지만은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회 의장 호세 마뉴엘 바로소는 수십억 유로 규모로 조성될 이 금융거래세는 유로존 내 시중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신용불량자 구제 등을 위해서 일반 시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쓰일 것이라는 명분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빈훗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이 가운데서 그동안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해온 영국은 어쨌든 결국 사인을 했지만, 유럽 최대의 주식 상품 외환 거래소가 위치한 런던 거래소가 이 금융거래세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뉴욕 등으로 거래선을 뺏기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어차피 유럽은 대체적으로 빠지는 날이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금융거래세 도입이라는 이슈도 유럽계 기관들의 딜레버리지, 우리말로 투심 위축에 좀 기여를 했을 것으로, 투심 위축에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의 부진이 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또 들어보시죠. 포브스지가 전합니다. 지금 연준 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 옹호론자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더 우세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을 잘못 들였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안 그래도 시장에 좀 더 우호적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연준인데 시장 주변의 탐욕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죠. 따라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에 걸맞게 이번 주처럼 주 중반에 FOMC가 열리는 때는 주 초반 증시가 적은 거래량 속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앉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메이저들이 대량 매도세로 좀 땡깡을 부리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늘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1년 넘게 학수고대해왔던 QE3도 발표된 마당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시장을 달래기 위한 묘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포브스지에서는 이번 FOMC에서는 대선도 2주 남았고 하니 일단 액션,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조치라든가 수치로 된 결과물 대신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QE3에 대한 추진 의지나 내년 통화정책에 이 힌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컬럼 내용입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이번에는 QE3 초기 점검 차원에서 연준이 바라보는 미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전망이 최근 경제지표 개선을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두 달 동안 실업률이 0.5%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하지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설적인 반응이죠. 즉 연준 경제진단이 지난 QE3 발표 때처럼 시니컬하거나 부정적인 쪽에 더 맞춰져 있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QE3 강도나 이 시한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할 것이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반응을 또 예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죠. 어제 TV토론 상당히 뜨겁게 마지막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롬니와 오바마 간의 중국을 놓고 벌이는 이견 차이, 뭔가 복잡한 수식이 들어있는 제목인데 어쨌든 중국이란 존재에 대해서 오바마와 롬니의 TV토론에서 격론이 벌어진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위안화가 지금 너무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미국의 이 교역 정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롬니 측은 성토를 했고, 또 어제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공화당이라는 이 간판에 걸맞게
러시아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러시아도 주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뭐 가스건이라든지 최근에 이 북방 외교 그리고 북방 경제 협력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뭐 지금 이 TV 토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급진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서로 좀 그런 걸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중국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선거 때까지 조금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동아시아 지역 외국인 투심에도 조금 약간 스탑 로스, 다시 말하면은 일단은 죽여놓고서 대선 이후에 다시 거래하자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